안녕하세요. 저는 부천에 있는 중흥중학교 정보교사 유하나입니다. 2021년과 2022년에 인공지능 교육 선도학교를 운영했습니다. 여기서 나온 여러 가지 교육 사례를 여러분과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발표 순서는 인공지능 교육을 구분해보고 교과별로 인공지능 활용 교육한 사례를 나눠보고 또 융합했던 사례도 같이 이야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학교에서 활용했던 자료를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교육을 구분해 보겠습니다. 인공지능 교육은 인공지능에 의한 교육, 그리고 그걸 활용하는 교육, 그리고 인공지능 자체를 교육하는 형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제가 맡고 있는 정보교과에서는 인공지능 자체를 교육하고 있습니다.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데이터 마이닝에 대해서 학습하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께서 인공지능 교육하면 어렵다라고 느끼십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가운데 있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교육을 통해서도 충분히 인공지능 교육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인공지능을 활용한 다양한 교육 사례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사, 음악, 미술, 수학, 국어, 중국어, 생활일본어 교과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수업이 이루어졌었는데요. 먼저 역사 교과입니다. 역사 교과에서는 인공지능 번역기를 통해서 일본 교과서에 나와 있는 독도 관련 왜곡된 서술을 찾아서 분석하고 이거에 대한 반박문을 써보는 수업이 진행되었습니다. 맨 처음에 독도 왜곡 교과서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요. 저희가 직접 선생님께서 준비하신 일본 교과서 독도서술 원문을 같이 번역기를 통해서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의 왜곡된 부분을 찾아보고 이것을 어떻게 바로잡아야 되는지 반박문을 써보는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제시된 일본 원문 교과서를 구글 렌즈를 통해서 번역한 결과입니다. 어색한 부분이 있지만 학생들이 모든별로 이 부분을 잘 수정하면서 어떻게 기술되어 있는지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 서술되어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저렇게 빨강색이나 파랑색으로 표시를 하게 되고요. 모두먼끼리 나눠서 이 왜곡된 부분을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근거를 찾아보고 반박문을 작성하는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수업은 2학년 국사 수업, 역사 수업에서 제국주의 침략과 국민 국가 건설 운동이라는 단원에서 3차 시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음악 수업입니다. 음악 수업에서는 크롬 뮤직 랩을 이용해서 변주곡 만드는 수업을 했는데요. 먼저 작은 별이라는 곡을 다양한 형태의 변주곡으로 감상을 합니다. 그리고 교사가 주제 선율을 제시하고요. 학생들은 그걸 이용해서 변주를 한 다음에 그 곡을 게시해서 공유하고 나누는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교사가 제시한 주제 선율을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교사가 제시한 주제 선율을 학생들이 크롬 뮤직 랩을 이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형태로 다양하게 변주곡을 만들 수 있고요. 이것을 역시 패들렛에 게시해서 여러 친구들과 같이 자신이 만든 작품을 공유하고 나누면서 소감을 나누는 활동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수업은 2학년 음악 시간에 2차 시로 진행이 되었고요. 뮤직 랩을 활용한 수업은 1차 시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미술 시간에 온라인 작품을 감상하고 화풍을 이해한 다음에 자신이 찍은 사진에 그 화풍을 적용하는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때 활용된 것은 구글 아트 앤 컬처라는 앱이고요.
네, 이 앱에 들어가서 또는 사이트도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여러 유명한 작품들을 상세하게 확대해서 감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감상을 통해서 아이들은 어떤 걸 발견하고 어떤 걸 느꼈는지 소감을 작성하게 되고요. 또 앱을 이용해서 주변의 어떤 장면 아니면 자신이 그린 만화 같은 사진 이런 것들을 찍은 다음에 유명 화가의 화풍을 그대로 적용하는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활동은 3학년에 한차시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아이들이 평소에 어려워하는 인상주의, 저도 지금 헷갈려하는 여러 화풍들을 그대로 적용하면서 친숙해지는 수업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수학 시간에는 지오지브라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2차 함수 그래프의 성질 익히는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지오지브라 앱을 설치하셔도 되고요. 요즘엔 사이트로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와 같은 2차 함수를 제공을 하고요. 이걸 지오지브라로 ABC 값을 각각 다르게 적용해서 결과를 보도록 관찰하는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관찰한 것들이 어떤지 또 어떤 변화를 느꼈는지 보고서를 작성하는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수업은 3학년에 2차 함수라는 단원에서 총 6차시 정도로 진행을 하였는데요. 지오지브라 앱은 3차시 정도 활용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중국어 수업인데요. 중국어 수업에서는 자기소개 문장들을 구성해서 제페토를 활용해서 표현하는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때 먼저 중국어로 표현을 하기 위해서 온라인 중국어 사전이 활용이 되었고요. 중간에 보이는 것처럼 교사가 제공한 자기소개 문장을 왼쪽에 있는 중국어 사전을 이용해서 칸을 다 채우고요. 여러 번 반복해서 혼자 연습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전 같으면 그걸 많은 친구들 앞에서 발표를 해보는 시간을 가졌을 텐데요. 아이들이 부끄러워할 수도 있고 있는 자질대로 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페토를 활용해서 혼자 먼저 자기소개하는 영상을 만들어서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수업은 3학년 중국어 3월과 4월에 연속적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마지막으로 자기소개한 영상을 모두가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일본어 수업입니다. 생활일본어 수업 때는 인공지능과 메타버스를 활용한 자기소개 말하기 학습을 진행했는데요. 이때는 카타카나로 표현하기 위한 엘툴이라는 사이트라든가 아니면 자기소개 표현을 연습하기 위한 카카오 챗봇이 활용이 되었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엘툴이 카타카나 표기를 하기 위한 사이트이고요. 중간에 보이는 것이 카카오 아이 번역 앱입니다. 잠시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보이는 것처럼 한국어로 먼저 말을 했을 때 반응을 같이 살펴볼 수도 있고요. 듣기를 통해서 혼자서도 일본어 회화 연습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사가 제공하는 자기소개 학습지를 학생들은 아까 봤던 한자 사전이라던가 번역을 통해서 연습을 충분히 하고요. 또 자기소개를 위한 대본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낸 것들은 제페토를 활용해서 자기소개를 하는 영상으로 만들고 서로 공유하고 나누게 됩니다. 이 수업도 3학년에 3, 4월 달에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다음으로 국어 시간에는 나도 북튜버 되어보기라는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북튜버에 대해서 설명하고 예시 영상을 감상한 후에 도서를 선정하게 되는데요. 예전에는 도서관에 같이 가서 여러 가지 책들을 직접 찾아보거나 교사가 제공한 도서의 목록을 보고 목차라던가 소개글을 찾아보면서 책을 선정했었는데요. 작년에는 네이버 데이터 랩을 활용해서 도서를 선정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이버 데이터 랩에서는 최신 도서 트렌드를 분석해 주는데요. 조사하는 기간이 언제인지 또 성별이 어떻게 되는지 연령대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도서 트렌드가 저렇게 검색이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목록을 보고 요즘 트렌드가 뭔지 확인한 다음에 나는 이 책을 좀 소개해봐야지 라고 하면서 도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선정된 도서를 이용해서 아이들은 독서 일지를 작성하고요. 마지막으로 북튜브의 영상을 촬영해서 공유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수업은 총 10차시로 진행이 되었고요. 인공지능 활용 수업은 2차시 때 네이버 데이터 랩을 활용한 도서 트렌드 알아보기 활동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교과 융합 인공지능 교육 사례를 발표하겠습니다.
국어 시간과 정보 시간에 배려하며 말하기라는 주제로 수업이 융합하여 진행이 되었는데요. 국어 시간에는 자신의 언어 생활을 돌아보고 배려하며 말하기를 주제로 포스터를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보 시간에는 배려하며 하는 말과 배려가 담기지 않은 말을 구분해서 반응을 하는 챗봇을 만들어보는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국어 시간에 만든 배려하며 말하기 관련 포스터입니다. 이 활동 이후에 머신러닝 포 퀴즈를 이용해서 배려의 말과 그렇지 않은 말에 대한 텍스트 데이터를 수집하는데요. 그 전에 이런 국어와 융합 수업 없이 혼자 진행했을 때는 저렇게 많은 데이터를 아이들이 수집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앞서 배려하며 말하는 거에 대한 앞서 수업이 충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텍스트 데이터를 저렇게 수집하고 신뢰도가 높은 텍스트 인식 모델을 가운데처럼 만들게 됩니다. 이걸 이용해서 아이들이 어떤 말을 했을 때 배려하며 말하는 내용이라면 웃는 표정의 스플라이트가, 그렇지 않다면 슬퍼하는 표정의 스플라이트로 변하는 챗봇 프로그램을 완성하였습니다. 이 이후에 아이들이 평소의 언어 습관도 조금은 배려하며 말하는 형태로 바뀌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 수업은 총 6차 시로 진행이 되었고요. 국어 시간에 1차 시부터 4차 시까지 포스터까지 제작을 하였고요. 정보 시간에 데이터를 수집하고 챗봇을 완성하는 2차 시 수업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사회 시간과 정보 시간에 층간소음 문제를 같이 알아보고 이것에 관련해서 경보기를 만들어보는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사회 시간에 층간소음 문제를 뉴스 검색을 통해서 충분히 어떤 사례들이 있었는지 알아보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서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알아보는 분석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정보 시간에는 앞서 조사한 내용을 근거로 소음의 종류를 알아보고 소음 데이터를 수집한 후에 해당되는 소음이 발생하면 오른쪽에 미리 만든 모형에 있는 것처럼 위층에 주의를 주거나 아니면 주의를 당부하는 메시지가 나오는 경보기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예전에 정보 시간에 층간소음 경보기를 혼자 만들어 볼 때는 아이들이 제가 주는 형태로만 그대로 따라 했었거든요. 그런데 사회 시간에 층간소음 문제를 충분히 분석한 후에는 참을성 변수를 만들어서 단번에 주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인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낮보다는 밤에 훨씬 층간소음에 예민하다고 분석해서 조도 센서를 이용해서 밤에만 동작하는 층간소음 경보기를 만들어 보기도 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 지난 2년간 진행했던 인공지능 활용 수업들이었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인공지능을 체험하는 것부터 저렇게 활용하는 것까지 다양하게 수업을 훨씬 풍성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시고요. 저희가 한 사례를 충분히 이용해 보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했던 수업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금 보이는 것처럼 네이버 데이터 랩부터 구글의 여러 가지 서비스라던가 머신러닝 포 퀴즈라던가 스크래치 등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면 충분히 같이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인공지능 활용 수업 또는 인공지능 수업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희가 이렇게 해왔던 것처럼 여러분도 이것보다 훨씬 더 멋있고 풍부한 수업을 같이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